이제 두 번째의 이야기, 우리가 네 개의 줄기 중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은 사실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이미 많이 아세요. 자,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그 1년에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는 한 45만 명 생각하시거든요. 45만 명 정도를 보는데,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60만 명까지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공무원 그 시험 보는 게 꽤 많거든요. 60만 명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공무원이 되는 거, 딱 공무원 시험 시작부터 나는 이제 공무원 은퇴, 나는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은퇴하겠어까지가 인사행정이에요. 사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는 과목인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행정학을 뭐 어느 부분만 딱 집중해서 보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행정은 여러분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아니, 여러분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이 다 사장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올해 2020년도에 사람을 몇 명 뽑을까? 이게 이제 인력 계획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 뽑은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월급을 어떻게 주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상여급 얼마나 내가 추가로 뭐 잘한 사람에게 얼마나 보상을 더 해줄 수 있을까? 또는 만약에 문제를 심하게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퇴직이 될까? 뭐 퇴직금 정산부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 전체가 기업에서도 이제 기업의 흔히 말하는 인력 관리, 인적 자원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제 인사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은 워낙 우리가 일상에 있는 것들이요.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어요. 인사행정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 그 정도만 알면 인사행정은 끝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신 분이라 그러면은 뭐 이 얘기를 듣기 싫어도 공무원 연수를 받을 때나 뭐 중간중간마다 들을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241쪽이요. 거기 이제 대표관료제라는 얘기 나오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정부 관료제 내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한다.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대표 관리도 이런 거죠. 뭐 농어촌에 이제 사는 사람을 이제 뽑는 거, 뭐 장애인을 뽑는 거, 일정 부분의 여성을 뽑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이 대표 관료제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뭐 지역 인재 몇 퍼센트, 뭐 여성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장애인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사회의 계층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인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표 관료제는 이제 우리가 정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쉽게 마련되어 있는 곳은 대학교 입시예요. 자, 뭐 외국인 전형, 외국인 뭐 특별 전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농어촌 특별 전형도 있고, 뭐 소득이 뭐 좀 그 낮은 사람들에 대한 전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회의 계층과 계급 같은 것을 그다음 분야마다 골고루 뽑는다는 얘기가 결국에 대표 관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용어가, 이 대표 관료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제 뭐야 이게 대표한다? 관료제를 대표한다? 그게 아니라요. 이제 관료제 전체를 사람들을 구성을 할 때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관료제에 다 있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바로 대표 관료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요. 그 248쪽에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8번째 줄이요. 계급제는 공직을 수행하는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공직을 분류한다. 관료제 전통이 잎은 일본 뭐 등등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계급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뭐 구급 공무원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게 바로 계급이에요.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군인, 경찰, 소방의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시간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승진을 통해서 계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급제의 이제 특성이고, 계급제는 이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성. 그리고 평생 동안 자,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주는데 계급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이제 정일품 우리가 영의정이라고 하는 정일품부터, 그 다음에 종구품이 이제 그 옛날에 왕이나 왕비의 그 묘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묘지를 지키는 뭐 능참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무슨 능의 이제 그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도 계급제가 아주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에 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을 이제 하게끔 하고, 그 전문성, 그 분야만큼은 저 사람이 좀 잘 안다,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249쪽에 직위분류제라는 걸 만들어놔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직책 중심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서 등급을 설정하고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는 흔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뭐 교통만 담당하는 공무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청소만 담당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산림, 나무요. 나무를 이렇게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분류를 갖춰놓은 거예요. 뭐 A 분류, B 분류, C 분류, 이런 식으로. 물론 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그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제일 이제 처음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야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데 여전히 청소를 담당하는 공무원 쪽이고요. 또 있다 보면은 또 관리자 직급으로 올라가죠. 여전히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 이런 식으로 직위가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동시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을 어떻게 뽑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내가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알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2쪽에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 승진이 있죠. 뭐 승진은 뭐 이걸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승진은 말 그대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올라가는 거고, 승급이란 단어가 있어요. 승급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호봉. 그러니까 내가 승진은 아닌데, 내가 그 지위에서 1년 됐다, 2년 됐다, 3년 됐다, 4년 됐다, 5년 됐다. 자, 그 직위는 같은 거예요. 내가 계급은 같은데, 내가 1년째, 2년째, 3년째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게, 이게 승급입니다. 흔히 말해서 호봉산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승진과 승급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자, 265쪽에 퇴직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퇴직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흔히 말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말로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완전히 정년을 다 채우고 나가는 퇴직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떠한 사정으로 중도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관리는 크게 두 가지, 그냥 이제 때가 돼서 나가시는 분들과 중간에 어떤 사정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관리 프로그램도 우리가 보통 이제 전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다른 말로는 이제 50 플러스, 뭐 50세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의 어떤 한 부분이 바로 공무원 퇴직관리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하고 이제 인사행정의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